제7광구에 대한 일본의 계획과 대응 전략. 제7광구의 시계는 마감 시간을 향해 멈추지 않고 돌아간다. 2028년 6월 22일이면 일본과 맺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50년의 기간이 종료된다. 이 협정에 의하면 종료일 3년 전에 재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5년 6월 22일이면 재협정일이다. 일본은 이날을 기해 협정 종료를 계획하고 있다. 당시 기술력과 자본의 부족으로 맺은 공동개발협정이 일본의 야욕으로 우리는 빈손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제7광구 개발은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기대감으로 시작했다. 당시 국제법은 대륙붕자연 연장설에 의한 해양영토 기준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7광구는 대한민국의 해양영토였다. 즉 제주도 남측에서 발달한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양영토를 경제 개념에서 해석하기 시작한 국제사회는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 채택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157개국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자국의 영토에서 12해리까지 영해로 인정하고 200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인정하게 된다. 국가 간 400해리 이내의 근접 지역의 경우 중간선을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하는데 이럴 경우 7광구는 일본의 해양 영토가 되다 보니 일본은 경제성을 핑계로 개발을 멈추었다. 개정된 해양법에 따르면 제7광구의 대부분은 일본의 해양 영토가 된다. 그러다 보니 일본은 7광구 개발을 경제성을 이유로 미루고 있다. 양국 협정에 의한 50년을 지내고 일본 단독으로 개발할 욕심 때문이다. 지난 2월 일본의 중의원에서 이미 7광구에 대한 일본 내의 협의가 있었다. 일본 의원이 외무상에게 질문하기를 7광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외무상은 2025년에 협상을 할 것이다. 다만 한국과 일본 간의 중간선으로 할 것이다. 이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7광구의 대부분은 일본의 해양 영토가 된다. 원래 일본은 고토열도를 기준으로 경계선을 만들려 했는데 이럴 경우 7광구의 90% 정도를 일본이 가져가게 되는데 이번 중의원과 외무상의 질의 응답에서 보면 고토열도가 아닌 1평도 안 되는 암초인 히젠토리시마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한다. 이럴 경우 7광구는 전부 일본의 것이 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분석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이를 보면 2025년 6월 이후 일본이 종료 통고를 하고 이 지역에 대해 제2신한일업 협정에 따른 경계선이 그어지고 한국을 배제한 채 중일 간 공동개발 경계를 확정하겠다는 논리이다. 이미 7광구 인접하여 2008년 일본이 요구하여 중일 공동개발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다름 아닌 중국은 이 인근에 석유 생산을 하고 있고 상하이까지 파이프라인 연결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석유공사를 조강권자로 지정하고 공동개발을 제안했으나 일본 외무부는 경제성이 없어 일본 내에 나서는 기업이 없다는 핑계로 개발을 미뤄왔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두 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는 경제성이 없어 일본 기업이 참여를 안 한다면 미국 기업에 개발권을 주어 진행하자는 안과 둘째는 한국자원개발 기업을 일본 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참여하는 방안인데 일본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우리의 대응 방안으로는 한일 간 외무부에서 협상을 통해 공동개발하는 안인데 일본은 경제성을 핑계로 무대등원칙으로 나설 것이고 한국의 외무부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대응 방안으로는 7광구 내의 소구역에 대한 수익 비율을 단계화하여 일본을 설득하는 방안이다. 일본이 소극적으로 나올 것이기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관습 국제법상으로 지속적 반대자 규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어떤 사안에 대하여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반대를 했을 경우 그 국가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관습 국제법이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외교력을 발휘해 미국 등 강대국을 끌어들여 제3자 개발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도 있으나 우리 외교력이 문제이다.
제3국 개입은 문제가 없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주도 남쪽에 있는 오광구의 끝을 우리가 개발하여 빨대 효과에 의한 석유를 개발하는 안이다. 칠광구는 미래 먹거리이다. 그리고 해양 영토의 문제다. 우리는 외교력을 극대화하여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국회 차원에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열도가 바로 고토 열도입니다. 조도라고 하죠. 조도 열도, 고토 열도가 되고 여기가 남섬과 여섬입니다. 온 아이슬란드, 미 아이슬란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서쪽으로 있는 쪽이 여기가 바로 히젠 토리시마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현재 자연 대륙붕으로 들어가는 오키나와 해군은 이 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과거에는 우리의 해양 영토이기 때문에 여기를 제7광구로 해서 개발하고자 했는데 지금 국제해양법이 바뀌어갖고 중간선을 가다 보니까 지금 일본에서 이번에 옛날에는 이제 이 고토 열도에서 제주도까지로 하니까 중간선이 되니까 일부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제7광구의 한 10% 정도는 개발이 가능했는데 지금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여기에 있는 히젠 토리시마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제주도까지를 중간선으로 자르자라고 하니까 거의 7광구는 우리가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이게 가장 지금의 쟁점으로 되고 있는데 2월 달에 개최된 일본의 중의원에서 분명하게 외무부에서 뭐라고 했나니까 조도를 기준으로 중간선을 자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히젠 토리시마를 중심으로 해서 중간선을 자른다라고 하면 이 정도 선이 되는데 여기에는 제7광구가 해당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한국을 7광구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이쪽 동중국해에 있는 현재 이쪽에 중1 공동개발구역이 있는데 이쪽 7광구를 중국하고 같이 가겠다 뭐 이런 쪽에서 지금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